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팀장입니다. 네. 네. 글로벌 라이브 미리 와서 대기 중입니다. G마스터님께서 예. 우리 박 팀장님의 아주 좋은 팬이죠? 예, 네. 제가 또 가장 사랑하는 G마스터님. 예. 그럼 다른 분들 되게 덜 사랑하시는 두 번째 사랑하는. 두 번째 사랑하는. 나머지 왜 다 두 번째? 뭐야? 진짜 재치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약간 친구 같은 분들도 있어요. 어느 분일까요? 막 놀리고. 네네. 야 오늘 옷 멋있고 입고 왔네. 있는데. 그죠, 네. 있죠. 네. 이름 기억 안 난다. 네. 나옵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 금요일인 만큼 이름이나 한번 읊어드릴까요? 그렇죠. 야, 그래도 오늘 꽤 많은 분들 오셨네. 우영님, 강우영님. 저는 사실 금요일 날에 네. 지금 2,000분이 최근에 2,700분이 있었어 아까다. 네네. 예. 어예진 소장님 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어예진 소장님을 그래서 저희가 붙잡아 두려고 했으나 예. 또 육아를 위해서 가신다고 해서 다다님, 에스미레님, 애플님, 이지희님, G마스터님, 열공원숭이님. 또 누가 있을까요? 타르센티넬님, 김현신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식대박 인생역전님. 네. 제 옷이랑, 이 뒤에 싱크 잘 안 보이는구나. 옷 색깔 때문에. 혜민님. 네. 아존의 킴님. 애슐리 리님. 무엇을 어디서님. 좋습니다. 자, 오늘.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 다 읽으시고. 진짜 다 읽으셨잖아. 제가 옆에서 지금 약간. 깜짝 놀랐네. 예. 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된 내용도 한번 볼까요? 예, 어제 시장을 좀 보셨다면 또 힘 빠지는 또 시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제가 뭐 이것저것 또 이제 뉴스를 또 보다 보니까 자 오늘이 또 이제 엄청나게 또 역사적인 날이었더라고요. 오늘이? 예. 10월 20일. 네. 오늘은 약간의 역사 공부를 잠시 동안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시장까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1987년 10월 20일 자 오늘은 2023년 10월 20일이죠. 뉴욕타임스의 일면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죠. 이 날이. 네. 물론 블랙 먼데이라는 정말 아마 주식시장을 좀 보셨던 분들은 또는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아마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이 그 10월 20일 그러니까 10월 19일 날이 블랙 먼데이였고 그 다음날 뉴욕타임스 일면에 주식이 그 다우지수죠. 다우지수가 508포인트가 떨어졌다. 네. 예, 22.6%가 떨어졌다. 지수가 저 때는 그럼 다우가 몇이었던 거죠? 지금은 3만이라 그렇죠. 300포인트 떨어지고 400포인트 떨어지는 저 때는 변동성 큰데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저 때는 500포인트면 맞아요. 저 때는 몇천 포인트밖에 안 됐을 때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500포인트가 빠지니까 22.6%가 빠졌으니까. 예, 저걸 계산하면은 한 2,500이네요. 그렇죠. 2,500. 예. 다우 2,500일 때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역사적인 날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또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뉴스가 뜨나 봐요. 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뜨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블랙 먼데이에 대한 어떤 숫자로 보는 하나의 역사를 같이 잠시 동안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숫자로 보는 블랙 먼데이입니다. 자, 9시, 오전 9시인데 자, 오전 9시는 무엇을 가르치냐? 종이 울리자마자 미국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기 시작한 시간. 시작하자마자 그냥 폭락을 한 거죠. 자, 오른쪽 보게 되면 저기 지수예요. 지수인데 물론 지금 저게 이제 분봉이 아니고 예, 이제 일봉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지수겠지만은 그 전에도 어느 정도 하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2.76%는 하루 동안 다우지수의 하락폭을 얘기하고요. 네. 자, 500빌리언 달러는 하루 동안 금융시장에서 증발된 액수입니다. 물론 지금에 비교하면 뭐 500빌리언 뭐 증발할 수 있지 뭐. 이렇지만 저때 당시에는 저때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규모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33%는 뭐냐면 S&P 선물 시장의 하락률이에요. 네? 선물 시장이 33% 하락했어요. 정말요? S&P가. 예. 자, 그리고 어마어마했군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604.33 밀리언 쉐어스. 이게 뭐냐면 최고의 기록을 갈아치운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고의 기록 가르치는 거래량.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648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네. 이 지수가 빠지고 나서 회복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이라고 보면 돼요. 데이. 648이. 예, 648 데이즈. 난 그러니까 486이라고 해서 예.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예, 그래서 회복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648일이었다. 저 정도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달력으로는 365일이지만 거래 일수로는 한 200일 좀 그렇죠. 남짓 되니까 한 3년. 3년 걸린 거네요. 3년.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8.8 빌리언 달러 네. 이 숫자가 있을 텐데 이거는 IBM에서 네. 하루 동안 증발된 가치가 18.8 빌리언이었어. 하루 만에. 그때는 혹시 IBM이 그렇죠. 그때 당시에 IBM이 62 빌리언 달러였어요. 시총이.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이 날아간 거죠. 하루 만에. 자, 그리고 60%라는 이 숫자는 뭐냐면요. 블랙 먼데이 이후 뉴질랜드 주식시장이 하락한 폭입니다. 예, 블랙 먼데이가 시작되고 나서 네. 뉴질랜드는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60%가 폭락을 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자, 그리고 7%. 이 7%가 뭐냐면 이것도 정말 웃겨요. 네. 블랙 먼데이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0월 20일이 되겠죠. 주식시장에서 거래 중지되었던 기업의 비중 전체 중에 7%가 거래를 안 했어. 그 회사가. 예,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네. 하여튼 그랬던 여러 가지 이제 숫자로 보는 블랙 먼데이였다. 자, 이렇게 뭐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은 또 어디 가서 술자리에서 네. 한두 마디 할 수 있는 거죠. 자, 10월 2일이 블랙 먼데이였는데 너 기억나냐? 막 예,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때 5살이었잖아. 그렇지. 막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야, 그때 S&P 선물 시장이 33% 하락했어. 몰라.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글로벌 라이브 보면 알 수 그렇죠. 있어. 지금 금요일이거든요. 네. 지금 다 술 드시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왜냐면 5분 되면 다 까먹어. 그치. 예, 이런 거는 5분 되면 다 까먹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네. 당장. 예. 왜 저희에게 공포를 주십니까? 예. 공포는 아니고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죠. 근데 약간의 좀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조금만 더 덧붙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먼데이 그럼 요인이 뭐였냐? 왜 일어났냐? 그러니까 왜 이런 지수가 일어났냐 했을 때 뭐 단순히 그 전에 강세장이었고 조정을 줬기 때문에 너무 뭐 버블이 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이게 한두 가지 일로 나온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뭐 사실 모른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확한 요인은 몰라. 하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이제 되짚어 보면 전체적으로 한번 좀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4가지만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1982년부터 지속되었던 강세장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1987년이었으니까 약 한 5년에서 6년 정도가 정말 강세장으로 계속 올라와 있고 지수가 3배 정도 떴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 그래서 블랙 먼데이 전에도 물론 조정을 줬던 그런 날이 있었지만은 이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터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큰 강세장이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때 당시에 약간의 조금 어설픈 네. 컴퓨터 프로그램 매매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사람이 직접 하다가 네. 컴퓨터로 넘어가는 약간의 초입, 과도기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매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특정 벤치마크 지수나 또는 가격 수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이제 그렇죠. 매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약간은 좀 어설펐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막 폭락이 되고 폭락이 또 폭락을 낳고 그렇죠. 그 폭락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 매매가 또 매도를 해야 된다는 사인이 올 것이고 이게 연달아서 도미노 현상이 막 일어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그럼 어느 정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 제재가 들어가야 되거나 네. 지금이야 뭐 서킷 브레이커가 있지만 그때 당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서킷 브레이커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시장에 자본시장의 어떤 규제 또는 규범 또는 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어떤 폭락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때 당시가 그 전주죠. 10월 16일 날 옵션 선물 지수 만기일이었습니다. 네. 예, 또 지수 옵션 만기일이었고, 그래가 뭐 트리플 위칭이다 해서 뭐 마녀가 온 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 또 겹쳐졌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규모의 어떤 공황이 있는 상태인데 이게 뭐냐면 쿠웨이트와 이란 간의 대치로
석유 공급 중단 위협이 이 문제를 또 증폭시켰다. 예, 그래서 당시 이제 미디어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크게 부풀려서 또 기사화시키고, 네. 그래서 이 많은 비난이 또 미디어 또는 언론사에 또 화살이 많이 꽂혔었거든요, 당시에.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일어났는데, 참 희한하게도, 예, 이때도 중동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오나 봐요. 또. 누가 또 월가에서 야 이거 블랙먼데이 한번 터뜨려라. 비슷하지 않아? 뭐 이러면서. 아유, 예. 참. 예, 그러진 않겠죠. 다음 주 월요일을 전망해 보시죠. 다음 주 월요일은 좋을 것 같아요. 정말요? 예. 오. 자, 지금 두들겨 만큼 두들겨 맞았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정상적인 시장 변동성이 나올 시에 거래소에서 모든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그렇기 때문에 7%대 지수가 7% 빠지면 중단. 네. 15분간 중단하고요. 13%가 빠지게 되면 15분간 중단하고 20%가 빠지면 지수가 네. 그때는 시장을 전면 중지. 그러니까 다 거래소에서 아예 그냥 거래를 중지시키는 그러한 어떤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도입이 됐죠. 예, 그래서 코로나 당시에 3대 지수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7% 넘는 또 하락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 15분간의 서킷 브레이커가 또 발동이 됐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 블랙 먼데이 이후로 만들어진 어떠한 규범이다. 또는 뭐 이러한 어떤 일들이 좀 도입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발전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예. 사고 터지고 거기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장치 생기고 터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금융시장은 좀 더 탄탄해지는 거니까요. 예. 저기 위에 지금 어떤 분께서 개미털기라는 이제 뭐 단어를 쓰셨는데,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자, 어제 시장이죠. 어제 시장인데 상천안 시장에 소금 뿌리는 파월. 자, 개미털기나 여기는 소금을 털었습니다. 야, 이거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상상력과 창의력이 그러니까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편집도 굉장히 잘했어요. 정말 이거 아시죠? 자, 어떤 분인지 알죠? 요거 네, 소금 뿌리시는 분. 그래서 어제 상천안 시장에 파월은 또 소금을 좀 뿌리지 않았나. 이렇게 되면서 그 상처난 부분이 더 따끔거리는 예, 그러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는 이제 이조 기자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장기간 고금리 유지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왼쪽은요 지난 9월 FMC예요. 네. 자, 오른쪽은 이번에 또 이제 연설 때 나오신 그 부분인데, 지난번에 애플 아이패드를 써서 시장에서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았는데, 네네. 이번에는 종이를 들고 나오셨어. 약간의 부담이 되셨나 봐. 그때 애플 뭐였었죠? 애플? 네, 그러니까 애플 저희 아이패드를 들고 나와서 그때 애플 이제 팀장님 뭐라고 얘기했었는데. 메시지 줬다고. 메시지 줬다고. 애플 사라고. 파월이 애플 사라. 예, 그래서 일단 이러한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냥 갖고 나왔습니다. 재미로. 자, 내용은 이제 이주호 기자님께서 한번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뭐 그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좀 계속 나왔었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고, 그것 때문에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거의 뭐 5%를 잠깐 터치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는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파월 의장의 의중을 가장 잘 전달하는 사람은 과연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 무엇에 핵심 방점을 두었을까를 보면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딱 헤드라인 꼽은 거를 저는 의미를 좀 두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그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딱 여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뭐냐면 제롬 파월 의장이 시그널을 줬다. 신호를 준 거다. 뭐냐? 인터레스트 레이트 포즈니까 동결이죠, 동결. 동결을 더 연장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파월 의장이 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뭐 지금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분명히 재정 상황 긴축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채권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이건 시장 금리 인상을 말하는 겁니다. 시장 금리 인상은 현재 금융 상황을 더 긴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 금리가 거의 5%에 달하는 거잖아요.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긴축되고 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럼 우리가 금리 더 올려야 되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가 첫 번째 메시지였었고, 네.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그래서 이 멘트를 두고 그러면 더 이상 안 올린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지만 일단 11월에서는 금리가 이 정도의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당분간은 11월까지는 금리 동결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이 멘트를 두고 최근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지만 파월 의장은 이게 포인트가 딱 두 가지예요. 물가 안 잡히고 있지만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을 11월에 잠깐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은 건 확실한 게 예. 지금 3분기 GDP 성장률 5% 넘을 것 같죠. 뭐 그리고 고용 시장 계속 뜨겁죠. 소비 계속 늘어나죠. 예. 그러니까 절대 그 뭐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시그널은 아니지만 금리가 이렇게 높아서 굳이 연준까지 나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당히 금리가 높은 상황이다라는 예. 걸 보여주는 거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 금리, 그러니까 기준 금리는 아마 11월에는 동결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CME 그 페드워치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지금 미국의 기준 금리는 5.25에서 5.5, 그렇죠? 그리고 11월 그 금리 동결 가능성이 98.5%입니다. 사실 우리가 9월에 동결하고 11월에 인상이 기존 컨센서스였었잖아요. 네. 근데 시장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 되다 보니까 동결 확률이 지금은 98.5%. 저는 더 웃긴 게 네. 인하할 거라는 것에 1.5%가 더 웃깁니다, 지금. 이게 참 저 이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인상기에는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인상기에는 왼편의 동결, 그 다음에 이제 뭐 25bp 인상이 오른편, 50bp 인상이 그 더 오른편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그 배치가 되거든요. 예. 근데 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인상기에 계속 있었으니까 왼쪽에 동결이 있었고 오른쪽에 인상이 있었는데 지금 바뀌었죠. 오른쪽에 동결이 있고 왼쪽 인하. 왼쪽에 인하가 있어요. 예. 이게 뭐지? 근데 지금 이제 합치면 100%니까 네. 아예 인상으로 보시는 분이 0%라는 얘기죠, 지금. 지금 밑에 좀 보세요. 저기 밑에 노란색 부분에 보면 네. 예, 550에서 575bp가 어허. 지금 0.0%니까 그러니까. 아예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인하 쪽에 네, 보여줄 게 있는 되는 게 이제 요거 두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금리가 그렇게 올라갈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좀 예. 떨어져도 되지 않을까요? 예. 아니 근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뭐 5%를 찍었어요. 네. 예, 5%를 찍었기 때문에 뭐 앞서서 말씀한 것처럼 뭐 이거 자체가 어느 정도 긴축을 네. 지속적으로 좀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이번에 그 연설문 좀 보면서 네. 좀 어떻게 보니까 계속 단어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sustainable이라는 그런 단어를 조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속 가능한. 네. 지속 가능한이라는 그런 단어를 좀 많이 쓰시고 초반에 몇 개의 좋은, 그러니까 few months라고 돼 있지만은 몇 달 정도의 좋은 데이터가 네. 우리가 앞으로 2%대의 인플레이션 가는 것의 시작점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좀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떤 단어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에 너희들이 지금 빨리 끝날 것 같지, 인플레이션도 빨리 올 것 같고, 뭔가 금리 인하도 빨리 올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을 단어적으로 약간의 좀 지속적으로 아니면 몇 달 동안 이게 시작이야. 그리고 아직은 뭐 그렇게 긴축적이지 않다라고 봐. 물론 네.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지금 통화정책이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긴축적이냐 너무 타이트하냐고 봤을 때는 아니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 좀 장기간을 두고 이러한 어떤 금리정책이나 또 통화정책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어떤 단어에서 그러한 뉘앙스를 조금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유산한가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시죠. 네. 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바로 그림도 넘어가도록 한번 할게요. 보시죠. 네. 참 좋은 그림. 다음 한번 그림 한번 보시면요. 왼쪽에 오른쪽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른쪽은 지금 벌써 2007년 7월 달 이후로 네. 가장 높은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6년 만에 네. 16년 이상이 된 거죠. 지금 10월 달이니까. 자, 그래서 5%대를 이미 찍었고요. 장중에.
지금은 또 다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아마 4.94 제가 아까 봤을 때가 4.93이었는데 이러한 이제 10년물 국채금리의 어떤 상승폭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주 전에 빌 에크먼은요, 우리 5%대 도달할 것이다. 지금 이제 좌측 상단을 보게 되면 헤드라인으로 지금 저렇게 돼 있죠. 5%대 볼 것 같아. 맞췄네요. 맞췄습니다. 3주 전이었어요. 3주 전. 근데 저 때도 보게 되면 5%, 그러니까 5% 순이죠. 순. 곧 볼 거야. 진짜 곧 봤어. 예. 자, 그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제이미 다이먼이죠. 네, JP 모건 CEO인데 제이미 다이먼 뭐 7%대에 아무런 어떤 나라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정말 그때는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들렸는데요. 이게 왜 요즘 따라서 이게 진짜 진짜 준비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그러한 또 어떤 헤드라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뭐 물론 많은 채권 시장에 계신 분들은 아이고 이거는 너무 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7% 되면요. 네. 7% 되면 뭐 모기지 대출은 거의 한 9에서 10% 되는 그렇죠. 거고. 10% 넘어갈 것 같은데. 예. 카드 대출은 거의 20% 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맞아요. 가능할까요? 이게 될까요, 진짜?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의 어떤 10년물 국채금리도 시장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주도 많은 또 관심을 가지시는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코카콜라 그리고 GM, 비자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너무나도 많은 실적 발표의 기업들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표를 한번 찾으셔서 본인의 어떤 종목이 언제 실적 발표하나 이렇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메타, 보잉, 그리고 IBM 이런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일부만 제가 좀 가지고 나왔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 날에 보게 되면은 이제 GDP 발표가 또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아마존의 발표 또 실적 발표가 있고, 정말 뭐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정말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하다. 네. 예, 시장의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정말 바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뉴스 준비하느라고 네. 정말 바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다음 주가 또 디데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 또 실적 발표 한번 같이 보시면 또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참 테슬라가 좀 9.3% 하락을 했죠. 자, 왼쪽 기사가 자, 일론 머스크가 벌써 24빌리언 달러를 하루아침에 증발시켰다. 본인의 가치가 이제 떨어졌다. 잃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한 30조. 예. 그렇죠. 예. 이건 뭐 와닿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자, 하여튼 하루아침에 이렇게 빠지면서 이제 자산 가치도 좀 하락하는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테슬라를 들고 계셨던 분들은 또 많은 걱정을 좀 하지 않으셨을까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차트를 보니까요. 아직 뭐 기술적으로 굳이 얘기한다면 네. 아직 지지선은 있다. 그래요? 예. 아직 뭐 약간 뭐 지지선 저 왼쪽에 네. 예, 저 8월 달에 있는 저 밑에 저점이 또 한번 지지해 주지 않을까. 그래요? 예. 한번 희망회로 네. 이거라도 저건 지키자. 예, 하여튼 음. 그러한 생각을 잠깐 동안 한번 해봤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사실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뉴스가 바로 이 뉴스입니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다 같이. 그러니까요. 네. 일단 제목은 태양광 순환 시대예요. 아마 친환경 정책으로 해서 태양광에 대한 투자를 좀 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는 풍력, 또는 여러 뭐 2차 전지 네. 뭐 이런 부분에 뭐 다양하게 투자를 하셨을 것 같은데 솔라 엣지가요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EPS는 예상치보다 비트하게 되면서 2.79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매출은 좀 떨어졌습니다. 예, 매출은 근데 큰 폭으로 떨어진 건 아니지만 $1밀리언 정도 이제 떨어지는 그러한 매출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컨센서스 대비예요. 하지만 지금 매출 자체가 워낙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전반적으로 지금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유럽에서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3분기 이익과 총 마진에 대한 전망을 낮췄고 유럽의 태양광 발전 설비 둔화에 직면하면서 4분기 가이던스를 어둡게 전망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솔라엣지가 이런 발표를 좀 했어요.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관련해서 어떤 뭐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사용되는 인버터나 네. 그 외에 기타 제조 관련 사업과는 지금의 전쟁과는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하지만 지금 예상보다 좀 많은 재고와 느린 설치율 때문에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사건 때문에 잠깐 문제가 생겼다. 그 예를 들어 전쟁 때문에 잠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 문제는 사건이 해소되고 나면 좋아지는 건데. 근데 지금 보는 거는 재고와 설치가 느리다. 설치가 느리다는 건 사람들이 설치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클적으로는 재고가 늘어나는 거 전혀 좋은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유럽이 과거 이제 러시아 때문에 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빨리 앞당길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상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 유럽의 어떤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거를 정말 현실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을까? 그런 수요를 그대로 인프라를 뭐 설치를 해놓고 이거를 앞당길 수 있을까라는 어떤 예상치에는 뭐 기대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약간은 좀 불확실하게 또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한 기업들이 최근에 안 좋은 상황인데요. 또 주가를 보게 되면 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유. 네. 자, 가장 위에 있는 게 인페이즈 에너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관련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어떤 뭐 인버터 관련한 그런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주가가 정말 물론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많이 오른 것도 분명히 있지만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썬파워 같은 경우에도 정말 급등을 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솔라엣지 테크놀로지도 정말 뭐 그 대장주죠. 미국에서 거의 인페이즈와 솔라엣지 뭐 다 이제 대장주급의 어떤 기업들인데 잘 버텼던 그러한 기간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크게 빠지는 그런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 이러다 보니까는 뭐 바이든 정부의 어떤 친환경, IRA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도 더 증폭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솔라엣지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면서 지금 프리마켓에서 정말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프리마켓에서 정말 많이 한 10몇 프로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인페이즈와 썬파워도 동달아 같이 빠졌습니다. 솔라엣지가 워낙 이제 또 대장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지금 수요가 둔화가 되고 유럽의 설치율이 늦어지고 있고 재고가 늘고 있는데 다른 기업이라고 이게 뭐 나만 하겠냐. 이러한 이제 시장의 어떤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그러한 이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빠진 겁니까? 이게 55달러에서 뭐야? 썬파워는 55달러까지 갔던 게 지금 5달러 간 거예요? 10분의 1토막. 11분의 1토막 났네요. 11분의 1토막. 엔페이지 에너지는 350달러 갔다가 지금 115달러. 3분의 1 남았고. 그리고 솔라엣지는 이것도 한 350에서 지금 113. 113. 이것도 뭐 비슷하네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퍼스트 솔라는 조금 덜 떨어지긴 했네요. 퍼스트 솔라가 이제 그 미국에 유일하게 공장이 있는 태양광 기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IRA 그 친환경 법안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보조금을 주니까 퍼스트 솔라는 조금 다소 덜 떨어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하나솔루션. 어떤 분이 도대체 좋은 건 뭔가요? 좋은 거? 좋은 거. 넷플릭스 어제 지나갔어. 아니 요즘에 저 이거 잘 모르는데 누홀딩스가 되게 좋던데요? 어떤 거요? 누홀딩스라고 아시죠? 누홀딩스. 저기 워렌 버핏도 투자했다고 하는 브라질 핀테크 기업. 거기가 고객 수가 한 8천만 명 정도 된대요. 근데 누홀딩스가 요즘에 되게 좋던데 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비만 치료제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뭐 최고가에서 조금 떨어지고 이런 거지. 좋은 게 없는 게 아닌데. 누홀딩스, NU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그 과거에 이제 보게 되면 S&P 지수의 그 하락률을 좀 보게 되면은 통계적으로 9월 달이 정말 안 좋았고 10월 달이 한 둘째 주까지 안 좋았어요. 과거 통계를 봤을 때.
근데 10월 말부터 좋아져요? 11월, 12월이 정말 좋아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물론 그때가 이제 실적 발표도 있고. 제 설레는 것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좋은 게 뭐야 하니까 나도 모르게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그게 좋았는데 10월 말부터 11월, 12월이 통계적으로 가장 좋았던. 그렇긴 하죠. 예. 그렇긴 하죠.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같이 보시죠. 이번 10월 말에. 참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예. 자, 좋습니다. 자, 1부는 저희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2부는 또 기자님이 좋아하시는. 그렇죠. 예. 제가 되게 존경하는 바로 그 교수님이 나오십니다. 자, 잠시 후에 어떤 교수님인지 여러분들께서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죠.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